안녕하세요. 우리 집 황혼 극장입니다. 오늘은 90년대 대학생 커플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1995년 도서관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민수와 서연. 하지만 1998년 갑작스러운 이별 27년 후 재회에서 밝혀지는 숨겨진 진실. 두 사람이 기억하는 같은 사건, 다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민수의 기억. 10월의 마지막 밤이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왔다. 아래층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이었을 것이다.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손이 멈췄다. 연필을 쥔 채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노래만 들으면 항상 그때로 돌아간다. 1995년 가을, 부산의 그 작은 대학가로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49살의 나는 지금 서울 한복판에 서 있지만 마음은 벌써 30년 전 그곳에 있었다. 서연이와 처음 만났던 그 도서관 앞에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대학 시절 쓰던 일기장이다. 1995년 10월 15일. 오늘 도서관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다. 그날도 지금처럼 가을이었다. 도서관 3층 구석 자리는 내 전용석이나 다름없었다. 건축학과 2년차 설계과제에 파묻혀 살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그날 누군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책을 펼치는 그녀 서연이었다. 혹시 여기 자리 괜찮을까요? 목소리마저 예뻤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만 끄덕였다. 첫 대화는 일주일 후였다. 무슨 과세요? 건축학과요. 당신은? 국문과예요. 시 쓰는 걸 좋아해서. 시인이 되고 싶다던 그녀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첫 데이트는 학교 앞 작은 카페였다. 추억이라는 이름의 그 카페. 민수 씨는 어떤 집을 지으실 거예요? 글쎄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집. 와, 멋있다. 그럼 저도 그런 집에서 시를 쓸 수 있을까요? 나는 학교가 끝나면 항상 어디론가 급히 떠났다. 학교 정문 앞 작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이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생활비와 등록금을 모두 스스로 벌어야 했다. 미안해. 서연아, 오늘도 일찍 가봐야 해. 괜찮아. 나도 과제해야 하거든. 가끔 서연이가 친구들과 함께 내가 일하는 술집에 왔다. 나를 보러 온 것 같았지만 친구들과 함께여서 큰 대화는 나눌 수 없었다. 그래도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해 겨울,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첫 키스는 집 앞 근처 작은 공원이었다. 눈이 내리던 12월에 어느 저녁 민수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응. 평생이라고 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년 차가 되면서 서연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만나도 어딘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요즘 많이 바쁘지? 응, 졸업작품 준비하느라. 그래도 우리 시간도 좀 내자.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는 그저 취업 준비와 졸업 논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대학생들이 겪는 일이라고. 마지막 만남은 1998년 봄이었다. 졸업식 다음 날 그 카페에서 민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이야기? 나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 대학원에 진학할 거야. 갑자기? 시인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나도 현실을 봐야지. 그럼 나도 서울로 갈게. 건축사무소 취직하면 되잖아. 안 돼. 갑작스럽게 큰 소리를 지른 서연이 나는 놀랐다.
미안해. 그냥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왜? 무슨 일이야? 내가 뭔가 잘못했어. 아니야. 그냥 우리는 너무 달라. 꿈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달라.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 민수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끝까지 왜 헤어져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고마웠어. 정말로 그게 마지막이었다. 27년이 지났다. 나는 건축가가 되었다.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집을 짓겠다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 서연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시인이 되었을까? 아니면 그날 말했던 대로 다른 길을 걸었을까? 가끔 생각한다.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려 했을까? 정말 단순히 꿈이 달라서였을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서연의 진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울고 있었다. 민수에게 거짓말을 한 게 너무 괴로워서.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현실을 봐야 한다고. 모두 거짓말이었다. 깊은 한숨. 이유는 따로 있었다. 6개월 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뇌졸중이었다. 많이 늦으셨네요. 오른쪽 마비가 심하고 앞으로 계속 간병이 필요할 겁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많이 들까요?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만 원.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다. 게다가 고등학생인 동생의 학비까지 생각하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다. 그날부터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편의점, 그 다음에는 과외, 주말에는 식당에서도 일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어머니도 동네 식당에 나가셨지만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동생 학비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수에게는 졸업작품 때문에 바쁘다고 거짓말했다. 민수도 어려운 형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우리 집 사정을 안다면 분명히 도우려고 할 것이다. 자신도 힘든데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면서라도. 몇 달 후 아버지의 상태가 더 악화되셨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연아, 동생 학교는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절망적이었다. 아무리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아, 너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내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데요? 그냥 손님들이랑 술 마시고 대화하는 거야. 다른 건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하루에 벌이도 괜찮고.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동생이 학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 언니를 통해 소개받은 곳에서의 시간은 지옥 같았다. 하지만 나는 선을 지켰다.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것까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안 했다. 몇 번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피해냈다. 3개월. 딱 3개월만 견뎠다. 당장 급한 생활비와 아버지 치료비 일부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속적인 병원비를 감당하려면 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다. 민수와 만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 무얼 하고 있는지 안다면 아마 민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 고생을. 괜찮아요. 엄마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돼요. 민수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다. 민수도 홀어머니를 모시며 학교 앞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성실하고 따뜻한 그 사람이 내 사정을 안다면 분명히 도우려고 할 것이다. 자신도 힘든데 나를 위해 더 고생하려 할 것이다. 그럴 수는 없었다. 그의 꿈을 망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내가 룸에서 일한다는 걸 안다면 민수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 깨끗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 밤새 간병을 하고 아침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그곳에서 일했다. 민수와 만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졸업을 앞두고
나는 결정해야 했다.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월급은 180만 원. 룸살롱에서 벌던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게다가 정당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민수와 멀어져야 했다. 그날 카페에서 민수를 마주 안고 있을 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럼 나도 서울로 갈게. 건축사무소 취직하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역시 민수였다.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민수도 홀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를 따라 서울로 온다면 민수는 자신의 어머니도 자신의 미래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깨끗하지 못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다. 안 돼.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민수가 나를 따라 서울로 온다면 나는 영원히 그에게 짐이 될 것이다. 병든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내가 감춰야 하는 그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민수에게도 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가장 상처가 될 거짓말을. 우리는 너무 달라. 꿈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달라. 민수의 표정이 무너지는 걸 봤다. 내 마음도 함께 무너졌다.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의 진실을 말할 뻔했다. 민수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떠나는 거야.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없어서. 하지만 참았다.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 민수야. 그래.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하는 일들도. 서울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 아버지는 5년을 더 사셨다. 출판사 월급과 그 전에 어렵게 모은 돈으로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다. 동생도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회사원이 되었다. 10년 후 나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과 결혼했다.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민수만큼 사랑스럽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다. 내 과거를 알고도 받아들여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아이도 낳았다. 지금 중학생이 된 딸아이. 가끔 민수 생각이 났다. 그때 내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만약 진실을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민수는 좋은 건축가가 되었을 것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딸아이가 좋아하는 공연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서 있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다. 민수였다. 2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신호등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다. 순간 모든 게 떠올랐다. 그때의 거짓말들, 감춰야 했던 진실들, 그곳에서 보낸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 그리고 사랑했지만 포기해야 했던 그 마음들.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을 속이고 상처 주고 떠나서.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민수가 건강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아 보여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미안함도 후회도 아닌 그저 고마움의 미소였다. 고마웠어, 민수야. 그때 나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미안해,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민수도 미소로 답했다. 그의 미소에서 읽을 수 있었다. 괜찮아, 서연아. 나도 행복해. 신호등이 바뀌었다. 우리는 스쳐 지나갔다. 엄마, 누구야? 아는 분이야? 응, 옛날에 알던 분이야. 왜 인사 안 해? 서연 인사는 했어. 너는 못 봤겠지만. 가끔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 가끔은 사랑한다는 말 대신 멀어지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들이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고마웠어. 우리들의 그 빛나던 순간들. 27년 전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랑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미안해, 민수야. 그리고 사랑했어. 지금도.